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혁신기업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 진짜 모처럼 작년에 여기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희가 뭉쳤습니다. 혁신기업 지원센터 김병건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김병건입니다. 네.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요. 살을 조금 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세요? 작년에 아니 저도 좀 뵙고 싶었는데 계속 해외에 가 계시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 혁신기업들 해외 진출하는데, 네. 제가 작년에 인터뷰할 때도 그때 대표님이 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해서 네. 혁신기업들 이제 해외 진출하는데 많이 도우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들 다니면서 네. 우리 혁신기업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 아무래도 이제 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이 네. 가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조달청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도 이제 스탄 국가들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국가들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 계속 출장 가서 다 돌고 오신 거예요? 다는 못하고요.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국가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저 연구원들도 저 대신 또 갈 때도 있고요. 아무래도 혁신 기업들은 센터장님 다 알죠, 얼굴을? 아닐걸요. 유명히 아니세요? 저희도 센터가 이제 이전 인터뷰 때도 이제 정식으로 지정이 되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정식 지정이 되고 이제 지금 초기 이제 멤버들을 이제 확정해서 꾸렸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28명이긴 한데 28명으로는 다 업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원에 이제 겸직을 하는 인원들까지 해서 한 40명 넘게 이제 혁신과 관련된 업무들을 뛰고 있습니다. 작년에 센터장님이랑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두 개의 기관과 에이빙이 좀 뭔가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저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혁신기업 지원 센터는 어떤 것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과거에 이제 법을 넣을 때는 혁신조달지원센터였다가 법이 이제 발의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요. 어쨌건 지금 공식 법적인 명칭은 혁신제품지원센터고 그 조달사업법에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달청장이 혁신제품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저희 한국조달연구원이 그 센터를 지정받아서 현재 이제 위탁 운영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혁신제품지원센터 이제 초대 센터장으로 제가 지금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신 제품들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인터뷰를 할 건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저희가 혁신 조달 또는 혁신 제품이라는 것들을 몇 년간 운영을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혁신 기업이라고 지정이 돼 있지만 아직 이 조달이라는 분야가 너무 복잡하고 생소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고 심지어 이제 지원센터도 생겼지만 여전히 잘 모르시는 경우에서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에이빙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혁신 기술과 기업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같이 콜라보를 하면 대한민국의 혁신들을 우리가 같이 많이 다룰 수 있겠다. 저희는 뭐 공공조달에서 혁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공공조달의 수요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우리 중소기업 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의 수요에 맞추는 그런 혁신 기술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공통점도 많고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서 뛰는 미디어와 지원기관의 콜라보가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흔쾌히 대표님께서 받아주셔서. 저희도 1년에 한 10,000개 기업을 다루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뭔가 이 혁신으로 연결되면 상당히 기업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좀 숟가락을 좀 얹어보고자 그렇게 한번 제안드려서 다행히 이제 성사가 돼서 올해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해보고 좀 더 내년에는 이제 확장된 형태의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그런 성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들을 저희도 좀 다루면 에이빙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게 단순히 그냥 이제 혁신 제품 뭐 자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무슨 혁신인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왜 이 기술을 개발했느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혁신적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미디어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알리는 역할. 기업들이 엄청 이 혁신 제품 되려고
막 노력을 엄청 하고 계시던데. 그렇죠. 나름대로의 또 혜택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혜택은 정부에서 정말 그 중에서 이제 엄선해서 또 시범적으로 구매해주는 프로그램, 그게 아주 독특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R&D를 많이 투자하지만 기업들은 그냥 단순히 기술 개발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술 개발 왜 하겠어요?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갖고 싶은 이제 기업들의 니즈가 반영된 제도인 거죠. 이 공공조달로 제품을 납품을 한다. 그럼 그것도 매출로 다 잡히는 거죠? 그렇죠. 매출로 잡히고 저희가 성과네요, 완전. 성과죠. 성과고 심지어 우리가 그러한 시범구매 제도를 해외까지 확장을 했잖아요. 그럼 해외 수출로도 잡히는 거예요. OECD?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조달 쪽 관련된 어떤 행사에 또 연사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OECD라고 우리 이제 경제개발협력 이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 일본이랑 한국만 가입 국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유러피안 국가,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혁신조달 제도를 만들 때도 유럽의 이 혁신조달 정책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OECD에는 이제 공공조달과 관련된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뭐 이제 글로벌 퍼블릭 프로큐먼트 포럼이라는 이제 공개 포럼을, 조달과 관련된 워킹 그룹은 매년 있지만 뭔가 OECD에서 의제를 삼아서 이런 글로벌 포럼을 하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케이스고요. 실제로 그 OECD 사무총장이 첫 세션 와서 이제 발표하고 이제 일부 국가의 이제 장관들이 와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세션이 되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하는데 그 두 번째 세션의 주제가 파워 오브 퍼블릭 프로큐먼트라고 해서 공공조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을 유인하느냐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한국이 생각보다 이제 공공조달의 영역에서는 이제 혁신조달을 잘하는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에서 혁신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이번에 발표는 그러면 센터장님만 하신 건가요? 네, 저하고 이제 캐나다, 그 다음에 EU에 이제 혁신조달 담당하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발표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영어로 프리토킹으로 발표하는데요.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이 어떤 성과나 이슈를 알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혁신 제품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해외로 더 확장하는 데 또 도움도 많이 되겠네요. 그렇다기보다는 거기에는 이제 혁신 조달을 이미 하는 국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OECD의 목표는 공공조달을 통해서 이렇게 혁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외의 국가들한테도 많이 알리는 목적이 있죠. 이제 거기는 여러 국가들의 경제개발 협력을 돕는 이 기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혁신조달이라는 것도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일부 선진 국가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또 한국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개발 국가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툴들을 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꼭 이게 단순히 막 기술의 진보만 가지고 또 저희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아이템만으로도 공공 서비스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 혁신 조달의 정신 중에 하나거든요. 서비스도 바꾸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검증받고 뭔가 시장 개척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조달은 이제 공공 서비스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증진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이 혁신적인 기술을 공급하는 자들은 결국은 기업이죠. 기업의 이 혁신 역량들을 고취시키는 또 중요한 기능이 있는 거고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기업들한테 이제 뭐 기술 개발하라고 R&D도 지원해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하지만 공공조달은 일단은 납품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떤 개발을 해서 공공조달에 들어오면 납품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희가 혁신 제품으로 지정을 해서 구매를 해준다는 얘기는 어쨌건 개발한 거를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같이 성장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특징인 거죠. 이러한 제도를 잘 쓰는 것도 우리의 이제 남은 숙제이자 과제인 거죠. 정권이 이제 바뀌고 조달 쪽 이슈도 나오고 AI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센터 입장에서는 좀 이런 어떤 새로운 시점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서 기업들한테 도움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센터도 이 조달청과 이런 혁신조달 정책을 지원하는 정부의 일부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매일매일 어떤 정책과 그런 것들이 제안되는지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건 이번 정부에서의 특징은 AI가 특히 공공 AI를 확대하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100조 원 투자 이 얘기도 있죠. 그다음에 알리백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큰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둘 다 공공 조달이 이제 서포팅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공공 AI를 그쵸. 한다는 얘기는 공공에서 AI를 많이 쓰겠다잖아요. 그쵸. 공공에서 뭔가를 많이 쓰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공공 조달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혁신 조달을 통해서 수많은 AI 제품과 기술들을 지정하고 그것들을 공공기관이 쓸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얘기는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제 툴로서 활용이 된다는 거고.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더 혁신적이고 이제 녹색 친화적인 기술들을 발굴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공에서 이 아리백들을 이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좀 아쉬운 게 이 공공조달의 아주 유용한 툴들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없는 경우가 기업이나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산업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과기부나 산업부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최고 정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공공조달과 같은 집행단위의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조달이 좀 이해하기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조달하면 뭐 그냥 정부가 사주는 거, 뭐 구매하는 거, 계약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해외 국가 특히나 아까 제가 OECD에서도 이런 것들 다룬다는 얘기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런 혁신 조달의 툴들이 많이 좀 전파가 돼 있고 많이 이제 인식이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한국에서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그 혁신 제품 중에 AI에 좀 오리엔트된 기업이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한번 세봤는데 AI라고 하면 AI 자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품이 있고 제품에 AI가 접목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틀어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혁신 제품 기업이 한 2,000개 정도 되고 한 제품도 한 비슷한 정도 수준의 숫자가 있는데 20% 정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20%면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물론 앞으로 더 확산을 해 나가야겠지만 아마 대표님은 워낙 혁신적인 기술들만 다루시다 보니까 사실 AI가 너무 막 그렇죠. AI를 빼고는 이제는 뭐 새로운 거를 논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공공의 수요는 다양하니까 AI가 접목되지 않은 제품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가 혁신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행히 많다. 그러니까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뭐 비중이 그래도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뭐 50%, 60%까지 끌어올려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좀 더 힘있게 가져가는 게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기업들의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 공공 영역에 활용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좋은 거죠. 아니 그 수많은 AI 서비스들을 가지고 내가 공공의 서비스가 공공을 통해서 다 활용된다.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럼 국민들한테 좋은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혁신 제품 지원 센터의 역할 기대가 되고요. 이 인터뷰에서도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좋은 기업들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더 사람들의 독자층한테 재밌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재밌게 대표님이랑 저랑 합을 맞춰서 혁신을 주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제공하는 혁신 제품 지원 센터 에이빙뉴스 화이팅! 감사합니다.